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KS 김기수 주식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은 하반기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궁금증 4가지 정도를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가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사실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가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지난주 미국 시장의 2, 4분기 GDP가 마이너스 33% 역성장하고 또 유로존의 GDP가 마이너스 12% 역성장했다는 그런 뉴스 또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안 좋았었던 부분이 일정 정도 회복되는 지표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경제지표의 이 급격한 하락 이후 되돌림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미국 시장의 지표 흐름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의 자본 전략 변화 가능성도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등 중간 배당 중단을 발표했고 또 대한항공이나 기업은행, CJ, CGV 등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 시장에서 성장을 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섹터나 또 그 이전에 성장에서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섹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결국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초점은 구조조정에 맞춰질 거고 부실기업의 파산이나 기업들 간 중복된 자산 정리, 또 투자 계획을 재점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기업이 또 인수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도 결국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진 흐름으로 시장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금융위기나 또 외환위기 시에 섹터별로 성장하고 소멸하는 업종과 종목 부분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지금 도표를 보시면 항상 이런 금융이나 외환위기, 이런 돌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산업재나 소재, 금융, 이런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이 상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면에 IT 헬스케어, 인터넷, 이런 부분들의 성장하는 산업 쪽은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상장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섹터 공략에 대한 부분의 흐름을 갖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하반기, 지금 8월에 넘어섰으니까 7, 8, 9, 10, 11, 12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코로나 이후 주도 섹터로 등장했었던 2차전지나 플랫폼, 그리고 핀테크,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이런 섹터들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느냐. 물론 9월달에 놓여져 있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뉴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중간중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상승에 일정 정도 제한을 거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의문사항으로 보게 되면 실물과 금융과의 괴리, 그죠? 주가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 밸류에이션 논란, 그리고 성장주와 가치주,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 흐름이 지속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 또 그렇다면 변곡점은 또 무엇이 될 거고 또 언제 올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실물과 금융과의 괴리,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과잉 공급이나 정책 실패,
우리 정책 실패, 즉 무슨 얘기냐? 시장의 여건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위기였다면 지금의 이 코로나19 위기는 상당히 힘들 수가 있죠. 그러나 코로나19의 위기는 이런 과잉 공급이나 정책 실패, 또 과열이나 탐욕, 버블에 의한 위기하고는 틀린 부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리세션, 경기 침체를 거르는 시기에서는 보게 되면 고용이 안 좋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부분입니다. 자, 뭐 미국 실업률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부분은 백신의 개발이라든지 치료제의 개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언제든지 이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중국 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모습 속에서 경제지표가 나아지는 모습들, 생산활동이 증가하고 그 부분이 제조업 지표로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 실물과 금융과의 괴리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너무 과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코로나 확산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 진정한 추세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논란입니다. 자, 실적 전망과 주가 항상 차이가 있죠. 제가 다음번에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나라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의 애널들 이 연초에 이 주시장을 예상을 할 때 보게 되면 실적 전망을 좀 과하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하다못해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또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도 실질적으로 연말의 상태를 보게 되면 연초의 실적 전망이 너무 화려하게 조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밸류에이션 논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포로 등장한 부분, 그게 주도 섹터죠. 2차전지와 언택 그리고 헬스케어 또 거기에 연관돼서 그린유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서 수소 경제와 연관된 기업들의 흐름들이 실적 대비 고평가되는 흐름들을 갖고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흐름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절대적인 레벨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죠. 지금 S&P 부분에 있어서는 21.5배 정도까지 한 22배까지 상승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테슬라 이런 쪽 종목 부분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 역시 코스피 12개월 예상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5배 내외 부분까지 상승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주도 섹터는 확실한 이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성장 담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네이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되었었던 LG 화학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죠? 그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주도 섹터의
밸류에이션의 상승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급격한 상승 흐름 속에서 이제 다소 쉬었다가는 조정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라고 자꾸 질문하는 투자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해서 3월 19일 이후부터 우리 시장이 저점을 찍고 나서 1900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기준으로는 1900포인트 올라오는 라인에서 더 이상 산업재 소재, 경기 민감 섹터 부분은 매수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종목, 그 섹터 부분들의 비중을 줄이고 주도 섹터로 바꿔야 된다. 주도 섹터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단기적 순환 로테이션은 가능하지만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성장주의 모멘텀이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플랫폼으로 대체하고 효율화시키는 파괴적 혁신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언급드리는 겁니다. 경제는 그죠? 주가가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주가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게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산업은 계속 상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재, 소재 이런 쪽은 순환적으로 가끔씩 반등 들어올 수 있으나 그 반등 시는 비중 축소의 기회라는 겁니다. 왜냐? 글로벌 시장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저성장 구조였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저성장과 저금리 그리고 블록화, 보호무역의 흐름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옛날 과거처럼 그죠? 고도 성장을 구사하던 그런 흐름들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의 전체 교역량도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그죠?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미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우위의 시대가 진행됐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가속화되는 상황인 것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곡점의 프록시는 무엇인가?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주도 섹터, 주도주의 추세 이탈을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그 전부터로 보게 되면 2004년에서 2008년, 2009년 이 라인까지 중국과 인도의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죠? 조선철강건설 기계지주화 이런 섹터 업종 부분들이 상승을 하다가 2012년 초에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었던 부분, 그 이후 그때는 그런 섹터가 주도 섹터였고, 또 2015년에는 중국 소비의 열풍을 통한 화장품 이쪽이 주도 섹터였죠. 그죠? 그리고 2020년 지금 들어와서 지금의 주도 섹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IT 소프트웨어 쪽 라인 부분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2차 전지, 그죠? 핀테크 이런 쪽 부분이 주도주고, 그 주도 섹터가 바뀌려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그 환경이 바뀌는 요소의 가장 큰 건 유동성 해소인데, 지난주 FOMC 회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했잖아요. 그죠? FOMC는 철저하게 주시장의 수비수를 자임하는 비둘기적인 이야기들을 했고, 당분간 내년 라인 부분까지는 제로금리를 통한 유동성 회수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였던 부분,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쉽게 주도 섹터의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 주도 섹터가 추세 이탈을 한다면 시장은 다른 부분으로 바뀐다는 거고, 다른 부분으로 바뀌기 이전까지는
시장에 급락이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가분들은 주도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 다른 섹터가 세게, 조선이나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이런 업종이 세게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순환 반등은 일어날 수 있어도 주도주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시장 조정 시 매수 섹터는, 그죠? 코로나와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주시장 양극화라는 걸 명심하시고, 성장 인자 내재 섹터는 중장기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성장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밸류에이션 매력만 존재하는 섹터는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것이 지금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의 모습이다. 그럼 주도 섹터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있는 2차 전지와 플랫폼, 언택트, 헬스케어라는 겁니다. 다만 최근 LG화학의 급등, 단기적으로 이틀 동안 20%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추가 상승을 한다면 단기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잘 하시면 비중을 조금 축소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도 필요로 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는 중장기 투자자라면 계속해서 추세 이탈 전까지 그 추세의 끝을 볼 때까지 상승 흐름을 함께 가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 속에서 파괴적 혁신과 기술 혁명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의 김기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